지카 바이러스 국내 첫 확진자가 광양에서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감염 가능성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총선 후보들의 주요 정책과 공약을 들어보는 연속 보도. 오늘은 전현직 의원의 빅매치가 예상되는 광주 광산을 선거구입니다.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에 치매 환자 실종 신고가 많습니다. 치매 진단과 예방법 알아봅니다.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강훈태 전 광주시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밤 결정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카 바이러스 국내 첫 확진자가 전남에서 발생하면서 지역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로선 모기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 활동입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43살 이모 씨가 열감기 증세로 광양의 한 개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은 지난 18일. 그러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발진 증세까지 나타나자 사흘 후 같은 병원을 다시 찾게 됩니다. 담당 의사는 해당 환자가 최근 브라질 출장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지카 바이러스 의심 환자로 시보건소에 신고했습니다. 시보건소는 곧바로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고 국립보건원의 재확인을 거쳐 결국 확진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진 환자의 증세는 현재 크게 호전된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지속적인 입원이 필요한 상태는 예약적으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국내 첫 지카 바이러스 확진자가 지역에서 발생함에 따라 보건당국은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발병 초기 주변 감염 가능성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시보건소는 이 씨가 귀국한 뒤 별다른 외부 활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가족과 직장 동료들에 대한 모니터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직 지카 바이러스 유사 증상을 보이지도 않고 또 그분들이 브라질이나 이런 지카 바이러스 유행 지역을 다녀오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광양시는 모기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방 활동으로 보고 방역 활동을 크게 늘리는 한편 해외 여행자들에 대한 감염 예방 홍보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광주 MBC가 준비한 여야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살펴보는 기획 시리즈.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전현직 국회의원의 빅매치가 예상되는 광주 광산을 선거구로 가보겠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이용섭이 내려놓은 자리에 당선됐던 권은희 의원. 두 전현직 국회의원이 이번에는 한 자리를 놓고 대결합니다. 장관을 4번 지내고 광주 광산을 재선 의원인 이용섭 후보. 정부 요직을 두루 거친 데다 당내에서도 핵심 인사라 탄탄한 기반과 조직력이 강점입니다. 그러나 광주시장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했다 2년이 채 안 돼 다시 나왔다는 점이 취약점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3번이나 거치면서 도덕성과 유능함을 인정받았고 다양한 국정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이용섭만이 이 일을 해낼 수 있다. 국정원 댓글 수사 외압 사건 폭로로 광주의 딸이 된 권은희 의원. 초선이지만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주력해왔다고 내세웁니다. 선거 당시 일방적 전략 공천으로 논란이 빚고 전국 최저 투표율로 당선된 바 있는 권 의원을 유권자들이 어떻게 재평가할지가 관건입니다. 이러한 정체의 변화를 불러일으켜줘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젊고 실천력이 강한 저 권은희가 불러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광산을은 이용섭 후보를 제외하곤 모두 여성 후보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29살 청년 후보로 다양한 정치 경력을 쌓아온 문정은 후보는 청년을 위해 가장 잘 일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청년들이 포기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엄마 대표로 나왔다는 최경미 후보는 무상교육과 청년수당을 내세웠습니다. 지역 여성 기업인인 무소속 한남숙 후보는 지역 경제 생태계를 잘 안다는 강점을 앞세워 하남공단 활성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민생 문제의 최우선은 청년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을 살리는 밥그릇 싸움 제가 하겠습니다. 금빛이 쫓아다니는 국회의원 말고 엄마들이 바꿔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세상 물려주고 싶습니다. 국회에 나가서 모든 기업을 살 수 있는, 이 하남공단이 살 수 있는 디지털 산업, 그거를 해보려고 저는.
평균 연령 33.1세로 매우 젊은 선거구인 광산을 젊은 유권자들이 어떤 후보에게 또 어떤 공약에 공감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수기 배심원당 경선으로 치러진 국민의당의 후유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하중 서울 예비 후보는 당원 당규에도 없는 수기 배심원 단제를 도입해 파행으로 이끈 책임을 지라며 천정배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경선에서 탈락한 정진욱, 이건태 예비 후보도 당시 불법 사실에 대해 명백한 규명과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영화 서우갑 예비 후보는 경선 결과 번복에 대해 재심을 요청하면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봄철에는 치매 환자들이 길을 잃기 쉬워서 가족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치매. 서서히 진행되는 데다 뚜렷한 치료법이 없어서 더 두렵습니다. 치매, 우울증, 그 대비 개선자에 주로 운동하자 자전거 타고. 이처럼 꾸준히 운동하고 노력했는데도 기억력이 갑자기 떨어진다면 치매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본인은 나는 괜찮은데 라고 하는데 다른 분들은 이상하고 실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치매 초기의 환자들은 평상시처럼 외출에 나섰다가 잠깐 길을 잃어 실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5년간 전남 지역에서는 3월부터 8월 사이 치매 환자 실종 신고가 집중됐는데 기온이 올라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 길을 잃은 치매 환자가 늘기 때문입니다. 치매 노인을 안전하게 찾을 수 있는 골든타임은 실종 후 12시간 이내. 실종 시간이 길어질수록 주변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치매 노인의 동선을 파악하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치매 노인이 실종됐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에 인상착의나 평소 자주 다니는 곳 등을 신속히 알려야 합니다. 우리가 수색했던 그 외 지역에서 발견이 될 때는 좀 엉뚱한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늦게 신고를 하기 때문에요. 조속히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또 치매 환자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보살핌과 협조도 실종 신고를 줄이는 길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지난 1년간 집 비밀번호를 10번 이상 잊어버리진 않으셨나요? 성격이 내성적이거나 예민하신가요? 아니면 생각한 대로 말이 안 나오는 일이 잦으신가요? 네라고 답하셨다면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은 편입니다. 치매는 노인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제 젊은 사람들도 안전하진 않습니다. 잦은 음주와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 그리고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젊은 층도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미리 대비해야 하는 질병, 치매. 생활 속 간단한 예방법은 없을까요? 책 읽기와 퍼즐 맞추기, 그리고 꾸준한 운동이 뇌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생활 속 예방법도 좋지만 치매가 의심된다면 가까운 병원을 찾아가 정확한 검사를 받는 게 가장 좋겠죠.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 최근 들어 골든타임이라는 용어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는 5분 내 현장 도착을 이른바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골든타임이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소방당국의 시민협조를 구하기 위해 골든타임 이후에는 화재 진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직접 재현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한 주택에서 불꽃이 피어오릅니다. 불은 순식간에 방 안으로 번지며 시커먼 연기를 내뿜습니다. 5분이 지나자 불이 집 밖으로까지 확대돼 소방대원들이 진화에 애를 먹습니다. 집은 사실상 쓸 수 없을 만큼 훼손됐습니다. 소방당국이 출동로 확보와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폐가에 실제로 불을 질러놓고 진압하는 훈련을 한 겁니다. 5분이 지나고 나게 되면 보셨듯이 연소가 급격히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소방관도 진압이 어렵고 그로 인한 물적 피해가, 인적 피해나 물적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광주에서는 전체 화재 출동 건수의 3분의 1가량이, 전남에서는 절반가량이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소방 차량에 양보 운전을 해주지 않거나 불법 주정차, 좁은 도로 등으로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불법 자동차의 견인
또는 처리하는 데 법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으나 국내에서는 민원이라는 이유로서 소방법은 악의적으로 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안전처는 소방차에 양보를 해주지 않는 차량에 대해 내년부터 과태료를 20만 원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훈태 예비후보가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광주 동남갑 선거구에 출마를 선언한 강 예비후보는 영장 실질심사에 앞서 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자신을 구속하려는 검찰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혐의를 부인하면서 구속되더라도 옥중 출마를 하겠다며 출마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강 예비후보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 결과는 오늘 밤 늦게나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에서 최근 동일수법의 보이스피싱 사기가 잇따라 주의가 요구됩니다. 광주경찰청은 최근 검찰이나 경찰, 금감원 등을 사칭해 범행에 연루됐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현금을 인출해 집안에 두도록 한 뒤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고 돈을 훔치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한 달 새 5건, 피해액만 2억 5천만 원에 이른다며 비슷한 전화가 걸려오면 응대하지 말고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큰 폭으로 이용객 신장세를 보였던 무안국제공항의 올해 시작이 좋지 않습니다. 급한 대로 국제선 전세기 증편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상해에서 무안국제공항으로 여객기가 착륙합니다. 1시간가량 대기한 뒤 승객을 태워 상해로 떠나는 전기선으로 매일 왕복 운항 중입니다. 무안공항의 전기선은 현재 중국 북경과 상해, 제주 등 국내외 3편뿐입니다. 대구나 부산 같은 데서는 직항이 떠보니까 가서 보면 항상 그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광주에서 그 생활이. 개항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이용객 30만 명 시대를 열었던 무안공항. 메르스 등 악재 속에 거둔 성과로 올해 목표는 일단 40만 명으로 세웠습니다. 올해 1월과 2월 무안국제공항의 이용객 수는 4만 6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만여 명이 줄었습니다. 전기 노선보다 중국과 동남아를 오가는 전세기 이용객 감소폭이 눈에 띄게 컸습니다. 전라남도는 자주 오가는 중국 전세기 노선을 전기 노선으로 바꾸고 저비용 항공사를 추가 유치할 계획이지만 다른 지방공항과의 경쟁이 워낙 치열해 낙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외국 기업 투자 유치 실현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의회 주경림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후 10년 동안의 외국 기업 투자 유치 실적을 분석한 결과 투자 협약 금액은 2조 7천억 원이었지만 실제 투자된 금액은 1,100억 원으로 4.1%에 불과했습니다. 또 투자 협약을 한 기업 110곳 가운데 실제 투자한 기업은 34곳이었고 일자리 규모는 700여 명으로 협약에 비해 15%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곽정숙 전 국회의원이 어제 지병인 간암으로 별세했습니다. 향년 56세로 별세한 곽 전 의원은 18대 국회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활동하면서 장애인과 고령자, 노숙인들을 위한 법률 제정에 앞장서 왔습니다. 광주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활동한 곽 전 의원의 빈소는 광주 천지 장례식장이고 발인은 내일 오전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 올 1분기에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235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한 업체가 3분의 2가량이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가 3분의 1가량에 달했습니다. 품질관리원은 146개 업소를 형사처분하고 89개 업소에 대해서는 1,4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호남선 KTX의 개통과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개관으로 늘어난 여성과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해서 여성 안심 숙박 서비스가 시범 운영됩니다. 광주 서구는 여성 가족 우선룸 운영과 외부 대실 공지 금지 그리고 여성 전용 주차 공간 확보를 지정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